자, 여러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춥네요. 아, 나 머리 왜 이래 이거? 참 머리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유, 머리가 머리 어떻게 망했어? 예, 또 봅시다. 아유, 머리.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민족말살통치 시기를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읽기는 했었습니다. 읽기는 했었어. 제가 일제강점기는 제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가 나온다 그랬죠? 일본 애들이 10년대는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고 20년대는 어떻게 괴롭혔고 30년대, 40년대는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식민지가 생긴 거잖아.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식민지가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감히 일본인들한테 저항을 할 수 없게끔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 폭력을 동반한 무단 통치, 무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도 보통 경찰이 아니라 헌병 경찰, 그리고 또 때리는 조선 태형령이 있다 그랬었죠. 조선인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된다 그랬었고, 그리고 범죄 그 직결처분권, 뭔가 죄를 저지르면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병이 그 자리에서 이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교원과 관리가 칼과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당시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이 1910년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뭐가 있었다 그랬죠? 토지 조사 사업. 그래서 이걸로 많은 토지를 빼앗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회사를 만들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회사령 절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통치 방식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더 이상 폭력을 동반한 그 정책으로는 한국인들을 통제할 수 없겠다. 그래서 소위 풀어주는 문화 통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 없앤다 그랬었죠? 그리고 교원과 관리가 칼이나 제복을 입는 것도 이제 없앤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 통치의 실상은 어땠나요? 철저히 기만이었죠. 보통 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경찰 인원, 경찰 수, 그리고 예산 같은 거 더 늘리고요. 오히려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더 아주 강력하게 이 독립운동을 방해하려고 했었어.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철저히 검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이 문화통치 때 볼 수 있었던 경제적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생산하는 쌀을 늘리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령을 철폐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문화통치에서 민족말살 통치로 가게 되는 계기는 이 세계경제대공황, 1929년에 있었던 세계경제대공황이에요. 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이 공황은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이 일본, 이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데 31년에 만주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37년에는 중국의 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41년 후에는 미국까지 건드려버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전쟁으로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본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일본인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힘들어요. 그래서 식민지 소모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8년에 뭐를 이제 제정하냐면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정해요. 국가총동원법.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내세워가지고요,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겁니다. 노동자로 끌고 가요, 징용, 그리고 나중에 병력이 부족하니까 병력으로 끌고 가요, 징병, 또 그리고 이제 또 일본군 이제 성노예,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여성들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아주 몹쓸 짓들을 많이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 때 일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인력 수탈이 있었으면 물적 수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이제 뭐 쇠붙이라든지 식량 같은 걸 마구마구 뺏어가요. 이걸 공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쌀이라든지 쇠붙이 같은 걸 다 갖고 가는 거야. 전쟁에 쓰려고. 자, 그럼 다 끌고 가면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일본 정부에서 나눠주는 식량 배급제가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칼 한 잡딱 쥐어주면서 야, 일왕을 위해서 싸워라. 그럼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나는 한국인인데 왜 내가 일본에서 싸워야 돼?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아예 없애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민족 말살 통치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정신교육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황국신민서사. 저는 뭐 일본의 뭐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이걸 맨날 외우게끔 하는 거예요. 궁성요백. 맨날 그 천황에 있는 그 동쪽으로 인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설명을 빼먹었는데 창씨개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한국식 성명을 바꾸는 거예요. 막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족말살 통치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들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를 안 풀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네, 여러분들 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학생회 친구들이 우리 이번 그 여름이었죠? 1학기 딱 끝나고 우리 방학 갈 때 그때 여러분 학생회장 선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때 썼었던 투표대 있어요. 그 투표대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정리가 이제 학생회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거 영상을 찍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용량이 너무 크네. 300메가가 넘으면은 카톡으로 안 보내지네요. 너 처음 알았네. 아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메일로 보내자니 또 이제 귀찮고 이걸 또 언제 또 여기다 옮겨요 또. 그래갖고 이거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서 잠깐 동안 유튜브에 올려놓고 너희 보고 그거 다 배우면 지우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유튜브에 잠깐 올려놨어요. 그게 지금 조프 조회수보다 높습니다. 어제 올린 것 중에 조회수 1도 있고 가장 많았던 게 5? 근데 이거 벌써 지금 9가 나온 것 같던데? 아하 이거 참 참 이거 환장하겠네요. 자,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네, 나오는 것들이 딱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신민서사를 함송하기로 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살펴봅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예산.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행사가 실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애국 반상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자, 궁성요배 나왔네. 그치? 궁성요배인 거야. 식량 공출. 식량을 마구마구 뺏어가는 거야. 전쟁에 쓸 거니까 내놔! 이러면서 전략과 저축 실천. 징병 나왔네요. 그리고 미국 배급. 한국신민서사 암송. 선생님, 한국신민서사가 답으로 나온 거예요. 글쎄? 오. 그게 안 나오네요. 자, 답은 1번이죠? 1번. 일본식 성명 사용을 비판하는 교원. 일본식 성명 사용을 비판하는 교원. 이걸 비판한다고? 그러면 어떤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민족교육을 위한 선생님이 그런 말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했겠네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창씨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씨개명. 근데 이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되게 나쁜 편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식 성명 사용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자, 이거를 여러분 어디다 추가를 하시냐면요. 빼먹었거든? 자, 여러분들 조재현 프로젝트 조프 16페이지 펴보세요. 16페이지에 없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적어놔. 한국신민화 정책에다가 일본식 성명 강요.
자, 궁속역의 옆에다가요 일본식 성명 강요. 그러니까 이제 조재현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뭐 이렇게 일본식 이름을 쓰는 거야.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일본식 이름들. 순간 아 일본 이름 뭐 이렇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갑자기 일본 이름이 와, 네, 일본식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말이야. 알겠지? 자, 관민공동에서 오답도 한번 봐봅시다. 오답. 자, 관민공동회에서 연설을 듣는 상인. 여러분,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둘 다 독립협회예요. 8만 대장경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막아보자라고 하는 염원이 담긴 그거라고 했었죠. 자, 인천 상인설전 아직 안 배웠습니다. 6.25 전쟁이요. 6.25 전쟁. 6.25야. 6.25. 어떤 층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6.25 전쟁이요? 에이, 이건 솔직히 어그로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니다 싶다. 이거는 어그로지 않을까요? 6.25 전쟁이요? 6.25 전쟁, 에이, 이렇게 들리는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인천상인설전.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광주 하면은 딱 이렇게 떠올리는 어떤 그런 이렇게 좀 건물 뭐 이런 게 있나요? 유스케어. 터미널이야, 여러분. 터미널. 그쵸? 터미널 유스케어 있잖아. 근데 다른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여기를 미용실이라고 한대요. 유숙헤어. 도대체 유숙헤어가 어디길래 사람들이 다 거기 가요? 머리 되게 잘 자르는 데인가? 유숙헤어. 네, 웃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자, 경부 고속국도 이거 박정희 정부인데요.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활동 내용 보니까 중일전쟁이네. 중일전쟁은 1937년. 자, 이 중일전쟁부터 여러분들 일본의 이 일본인들만으로 전쟁 수행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내려요. 자, 밑에 봐보니까 가가 비어있네. 노크르등을 공출 끌고 가네. 노크를 왜 끌고 가는 거야? 총이라든지 쇠붙이 다 끌고 간다고 했지. 쇠붙이가 총알 만들기 위해서. 징병. 그러니까 공출, 징병, 그 다음에 이 중일전쟁으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되겠네. 무슨 시기입니까, 여러분들?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죠? 자,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 한미 상호 방위 조약문. 이거는 6.25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6.25 전쟁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방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880년 조선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문사잖아. 한성신문. 한성신문이 아니라 한성순보야, 한성순보. 자, 징용에 도원된 한국인 명부. 이게 되겠네요. 징병. 토지 소유주에게 발급된 지게가 뭐라 그랬어? 대한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토지 소유 증명서야. 토지문서.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실력양성운동 중에 하나라 그랬지? 평양 조만식에 의해서 실시된 운동이었다. 3번 보겠습니다. 미출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배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작성된 식량 배급표입니다. 배급. 자, 일제는 전쟁 중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출, 배급. 자, 모두 다 1930년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4번이 되겠죠? 결국은 1880년 조선 근대화 정책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군제 개편, 5군역을 2역으로 줄이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었다.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이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 간섭기, 그러니까 원나라 간섭기와 관련이 있어요. 이 쌍성 총관부를 나중에 빼앗았던 사람이 이제 국민왕이죠, 국민왕. 조선 태양력 1910년 무단 통치 시기 때 있고요. 이산설 등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을사늑약에 대한 고종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더라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미출진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배재 고등 보통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귀농한, 그럼 시골로 내려갔나봐요. 지식 청년 김땡땡 씨가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시와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을 비판하였다. 일본식 성명으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자, 이에 지난 5월 6일 법원에서는 내선일체, 이거 어려운 말인데, 내선일체, 내는 내지 땅을 의미합니다. 일본, 선은 조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이야.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애들을 이제 그 교육시킨다고, 야야야, 우리랑 너희는 적이 아니야. 우리 같은 팀이야. 그러니까 우리 먼 위에 조선까지 살펴보면 너희랑 우리랑 같은 조상이요. 그래서 내지와 일본과 조선은 같은 몸이요. 예, 이게 바로 내선일체야. 내선일체. 자, 내선일체의 방침을 훼손하는 불온한 언사라고 하여 그에게 최형이네요. 최형 1년의 판결을 내리고 투옥시켰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930년대 40년대 민족말살통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나오네. 1번.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오답 볼게요. 자, 아까 1번이 정답이었죠. 자, 2번. 자, 통리기무화문에서 회의하는 관리. 1880년 3.15 부정선거안이 안 배웠습니다. 4.19 혁명이 배경이 되고요. 쌍성 총감부 공격, 국민화, 고려 국민화, 임술농민 봉기, 우리 세도정지 시기 때죠. 순헌 철종 때 있었고요.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임술농민 봉기가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 교수가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자, 5번. 자, 밑줄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유네스코 일본의 하시마섬 역사 왜곡을 지적하네요. 자, 이 하시마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보면 군함, 이 전투함처럼 생겼다 그래서 군함도라고 합니다. 이거 영화도 있지 않나요? 군함도 저 영화를 아직 안 봐가지고 되게 막 송중기 막 소재섬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시마섬 아직 안 봤어요. 재밌나?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하시마섬 군함도 바로 나오네요. 이거 보고 말한 거 아니야? 원래 알아요. 자, 일본이 하시마섬에서 벌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자, 일본 하시마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등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이 핵심 키워드네요. 국가총동원법. 솔직히 여기까지 읽었는데 키워드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국가총동원법 나왔네요. 1938년 중일 전쟁 그 다음이야. 자,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했던 이 시기의 하시마섬에서는 강제징용 나왔네요. 징병 반드시 여기도 공출 이런 것들 배급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시기는 30년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 정답은 바로 나오네. 2번. 봐봐, 다 답이 한국신민서사지? 화백기 신라의 귀족회의죠? 신라의 귀족회의.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상회의, 신라는 화백기. 기억해주세요. 전태 분신사건, 우리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 근로노동기준법을 준수해라. 그래서 이제 온몸에 이제 불을 이렇게 저질러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라고 했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우리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말 그대로 성장, 국가 발전에만 이제 신경을 쓰고 이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게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배워봅시다. 자, 경인선 개통식을 구경하는 인력거꾼. 인력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끄는 이제 마차는 말이 끄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끌고 다니고. 여러분들
드라마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을 거야. 경인선은 기억해줘라 그랬지? 1899 은하철도 999 경인선 1899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대한제국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 그럼 경인선이 뭐 설치되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군국기무처가 나오면 바보 1차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계속 풀어야 되나? 다 답이 똑같은데? 다 이거 딱 보니까 또 5번인 것 같은데 안 맞지만. 자, 미철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시기에는 국민학생 동그라미 한국시민학교의 줄임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국민학교로 들어가서 초등학교로 졸업했어요. 네,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라는 말이 이게 일제시민잔재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너희 초등학교 나왔지? 저는 국민학교 때 이제 들어갔어요. 국민학교로 들어갔어. 자, 국민학생도 학교에서 조선말 사용이 철저히 금지당했다. 한글 아예 금지시키네요.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월요일 아침 학급 조회 시간이면 담임교사에게 국어. 근데 이게 국어가 일본어네. 이거 옛날에 임용고시 볼 때 이거 헷갈려고 틀렸다니까요. 철저하게 국어를 사용해라. 그 당시 시기 그 사료를 딱 던져주고 이 시기와 관련된 그 내용을 또 찾아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국어라고를 이게 국어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일본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 너무 깊이 들어간 건데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 우리말 즉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조선어를 일부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나 이거 문화통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면 틀렸잖아. 아, 여기서 보네. 국어 오른쪽에 일본어예요. 일본어. 어우 열받아. 근데 들려가지고. 자, 상용카드라는 것을 10장인가 받았는데 이후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 중에 한마디라도 조선말을 하면 그것을 들은 학생에게 카드 한 장을 빼앗기는 규칙이 있었다. 자, 토요일 종회 시간에는 끝나는 시간인가 보죠. 담임교사가 일주일 동안 누가 카드를 많이 빼앗고 빼앗기는가를 조사했다. 자, 국민학생 그리고 일본어를 필수로 사용하게끔 하고 한국말을 철저히 금지시켰던 시기. 이 시기는 민족말살 통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 한성순보 방문국에서 찍어낸 신문이고 삼천교육대. 이 삼천교육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두환 정부 시기 때요. 전두환 정부 때.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당했다. 공민왕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거 재헌국회에서 하는 거야. 재헌국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7번. 드디어 끝난다. 자, 미출칭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중일전쟁 표현은 나왔네요.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방면으로 전선을 확대한 일제가 그러니까 태평양 방면 즉 41년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야. 자, 해군 지원병 모집 포스터입니다. 이 시기의 일제는 지원 경쟁 우리나라 청년들을 자신들의 침략 경쟁에 강제로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태평양은 그대를 부른다. 안도의 청년이여 바다로 해군으로. 이 시기 전쟁 수행을 위해서 전쟁 그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시기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봐봐, 지금 한 문제 빼고 다 답이 한국 시민소사잖아. 1번 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 이제 틀리면 안 돼. 자, 군국기무처 과국 1차 기억 대한국제 대한제국 임술롱미복이 아까 철종 때라고 그랬었죠. 인천상륙작전 6.25 전쟁. 쉽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어떻게 당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만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